고점이 나옵니다. 역사적 고점이 나옵니다. 우선 저는 최근에 올해 2021년도에 한국경제TV에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어디 동굴에 숨어 있었나요? 지리산에 있었나요?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지리산에도 있었습니다만 한국경제TV에 오기 전에는 이토마토TV라고 하는 경쟁 채널에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올해 첫 인사에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뭐 전국구 방송이 한국경제TV잖아요. 이토마토 방송은 수도권 방송이고 거의. 그런데 저를 아시는 많은 팬분들은 이걸 아실 겁니다. 제가 이토마토 방송에서 활동했을 때 2011년도 최고점 2011년도 최고점 당시에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최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6월달 7월달부터 얘기했던 시황전략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최고점은 2015년에 나왔습니다라고 2015년도 5월달에 제가 진짜 시황이라고 하는 데일리 TV 프로그램에서 공개 전략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2월달 고점이 최고점입니다. 따라서 당시 SK하이닉스 8만원에 사면 안됩니다. 삼성전기 왜 거기서 사십니까? 라고 이슈의 재구성에서 김선영 앵커, 김수경 앵커, 그때는 김수경 앵커가 아니라 김선영 앵커였죠. 함께 TV방송에서 전략적으로 공개 대응, 공개 전략을 예고해 둔 적이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문가 방송하면서 고점에서 신호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고점은 그럼 무슨 고점일까요? 지난주에 현금화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적 고점은 문재인 정부 최고점이 될 가능성 저는 매우 높게 봅니다. 만에 하나 한 번 더 저고점이 넘어간 다음에 다시 내려올 수는 있을 확률은 있겠죠. 하지만 결국 다시 넘어간다고 해도 또 내려올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보는 지금 3316포인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다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고점 얘기해,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허나 2011년도에도 저에게 그렇게 비난 아닌 안티성 항의를 하셨던 분들 지금은 다 골수팬 되셨고요. 안타깝게도 골수팬은 되셨지만 계좌가 망가져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2015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저 둘 다 유튜브나 이토마토 거기 찾아보면 VOD에 제가 TV방송 나와서 전략 예고한 것들이 여전히 동영상들이 떠돌아다닙니다. 2018년도 2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5월에 이슈의 재구성 TV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때 뭐까지 비교해 드렸냐면 기억하실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월드컵 얘기했습니다. 2018년도 월드컵이 어디서 했습니까? 유럽에서 개최했습니다. 유럽에서 개최국이 나오는 월드컵은 공교롭게도 시장이 하락 변동에 노출됐던 100% 확률이 있었네요 라는 것도 유익하게 정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미중력 분쟁 정확히 분석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장이 역사적 고점이 나왔다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공개 전략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현금화 전략 경청하고 따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할 거고요. 만일 여전히 아직도 뭐 대형 우량주 매수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 우량주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서 싸다고 생각해서 SK하이닉스 매수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내심이 부족한 겁니다. 결국 더 싼 기회가 왔는데 안타깝게도 비싸게 주고 사신 거죠.
물건은 비싸게 주고 사도 내가 그냥 쓰면 관계가 없습니다. 아유, 뭐 핸드폰 뭐 내가 한 150만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 한다고? 한 달 만에 100만 원? 배는 아프지만 그렇다고 그 핸드폰을 갖다 부셔버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주식은 비싸게 주고 사놓고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으면 발동동 안 굴러본 분 계십니까?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넘쳐납니다.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번 구간에서만큼은 대형 우량주 서둘 필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역사적 고점입니다라는 멘트를 날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전문가님 2023년도인가 2027년도까지 상승장이라고 외치지 않았나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최수상 전문가는 뭐 2023년도까지 2027년도까지 상승장이라고 외쳐놓고 뭐 지금 역사적 고점이 나왔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하시는 분들께 명확히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역사적 고점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 대통령을 직접 선거를 했던 1987년 노태우 때부터 지금까지 역대 행정부의 임기 5년 동안에 그 기간의 최고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임기 기간 안에 최고점을 얘기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증시 최고점이고 더 이상 저고점 못 넘어갑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보니까 최수상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2011년도 2015년도, 2018년도 기억납니다. 예, 활동하실 때마다 고점 얘기했던 거. 이번에도 그럼 그런 고점일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원리, 뭐 아이고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거 자기 자랑이네요. 지나간 얘기. 누군 못해요? 라고 또 오해를 하고 곡해 해석하시는 분 때문에 있을까봐 그 원리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기 5년 차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요. 노태우 정부 이전에는 그거는 행정부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그분이라는 표현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나마 이제 노태우 정부는 내가 사람 취급해 주는 거죠. 80 왜냐면 사과를 했으니까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그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국민회의였던가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그리고 열린우리당이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그 다음에 다시 이명박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그리고 박근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안타깝게도 4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 1, 2, 3, 4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엔 대통령이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네, 전두환이가 만들었습니다. 지 살라고. 87년 민주항쟁 운동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일궈줬던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적인 행위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2년차 김영삼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2년차 때 증시가 최고점이 나와서 올라가다가 삐리리리 상승장 2년 하락장 3년 상승장 2년 하락장 3년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시작하자마자 빠지면서 아이고 역시나 뭐 그렇지 뭐
그런데 2년차, 3년차까지 상승. 그죠? 아이고 노무현 되니까 나라 말아먹었어. 빨갱이들이 세상 잡아가지고 경제 망하겠어 했는데 3년차까지 상승. 4년차, 5년차 끝까지 상승. 이명박 대통령이 747 외치면서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시작하자마자 폭락 맞고 그리고 다시 2년차 상승, 3년차 상승, 4년차까지 상승. 4년차 봄까지만. 4월 달까지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데 아쉽게도 6개월 동안 하락,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지겹게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3년차 봄에 최고점 나왔어. 지금까지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아보자고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행위라 다를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2년 상승했어요. 2년. 상승 기간이 2년, 2년. 여기도 2년. 기본 2년은 무조건 갔죠. 5년 내내 갔으니까 이거 할 말 없는 거고. 이명박 때도 1년, 2년. 박근혜 때도 2003년 6월달 저점, 7월달부터 2년. 노무현 대통령 때 빼면 노무현 대통령 때만 5년 내내고 5년이고 전부 다 2년 이상은 상승장 나왔네요. 문재인 정부. 5월 달에 탄핵에서 당선되고 6개월 올라갔다가 꼬꾸라지고 계속 빠졌는데 어때? 코로나 때 쭉 올라와서 1년 반 상승하고 있죠. 뭐 2년은 아직 정확히 못 채웠습니다만 1년 반 이상 상승하고 있는 거죠. 1년하고도 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레임덕. 레임덕은 언제 옵니까? 임기 말에 옵니다. 임기 말에 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노태우 때하고 김영삼 때는 임기 말이 뭐 아주 폭발적으로 레임덕이 왔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레임덕이 왔죠. 2000년도 기술주 거품 빠지고 그러다가 2002년도에 신용카드 가계 부실 우려가 나오면서 또 자제분들의 정치적 부패 비리가 나오면서 그렇죠? 나왔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개인적인 레임덕은 없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개파 싸움에서 서로 간에 망가진 거지 노무현 대통령 자체는 레임덕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있었죠. 지금 감옥 가 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뭐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죠. 있었죠. 탄핵, 최순실.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당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의 어떤 송사나 어떤 부정 부패는 말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다만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의 참모들이나 일부 몇 명들이 뭐 레임덕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아직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렇죠? 결국 뭐였습니까? 네, 공통점. 임기 내에 증시 정점 꼭 나왔습니다. 임기 내에 끝까지 올라간 거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공통점. 새 정부 들어오면 반드시 하락 눌림이 존재합니다. 보십시오. 하락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초반에 하락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권 잡자마자. 이때 2004년도에도 있었죠. 탄핵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집권 잡자마자 폭락 맞았죠. 집권 잡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폭락 맞았죠. 문재인 정부 집권 잡고서 막 올라가는데 결국 2018년도에 하락 눌림 나왔었죠. 그래서 2019년도에 계속해서 저점 매수 해야 된다. 왜?
문재인 대통령 최저점일 것이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왔지만 2019년도부터 계속 문재인 정부 최정부다. 최정부가 문재인 정부 최저점이니 잡아야 된다. 저는 지금 이 행정부의 끝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점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임기 내의 정점, 역사적 고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는 상승 전개가 아니라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거나 아니면 쭉 내렸다가 반등 주고 왔다 갔다 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놓고 릴렉스 하면서 최적의 기회를 기다려라.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최적의 기회가 올 것이고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한 번에 눌림이 나오면 그것도 기회가 올 것이니 지금 이 시점에서 역사적 고점 각 정부마다 행정부마다 정권마다 역대 정부의 임기 정점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너무 들이대지 말라. 전략 공개 예고하는 거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투자의 계시록이 있다면 최수창 투자성지의 최수창 전문가가 얘기하는 시황을 계시록이라고 여겨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조금만 더 차분하게 걸어가 주신다면 여러분들 더 아름다운 투자 수익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역사적인 고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큰 발자국, 다시 말하면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구간별 조정입니다. 이 구간별 조정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려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스스로 각자 계획을 세우고 대응을 하셔서 앞으로 더 큰 기회에 오는 그 시그널에 대응할 준비 하셔야 되겠죠. 자, 놀라지 마십시오.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이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GDP가 어디까지 왔고 대한민국 GDP가 4만 불 갈 때까지 또 상승장이 올 거라는 걸 저는 예고하고 있고 다만 지금 역대 정부의 임기 고점, 임기 내 고점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으니 한 템포, 한 터울 조금만 쉬엄쉬엄 가자. 이 시그널을 기억해 주신다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새 희망의 기회고 더 큰 부대에 더 많은 자료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 인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 VOD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핵심 VOD를 매주 수요일 투자의 창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투자의 창에 오셔서 보실 때 지난주에 이제 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짚어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최수창의 ETF 교육 말고요. 지난번에 보시면 7월 15일 날 신흥 SEC 그렇죠? 신흥 SEC 투자의 창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더라고요. 또 회사에서 이렇게 확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였죠. 7월 11일, 21일 푸드나무 키워보실래요? 해서 푸드나무 또 무지하게 많이 갔었네요. 매주 수요일 투자의 창에 나오는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준비해서 가져 나오는 종목 브리핑이니까 공부하시고 참고하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최상의 투자의 창은 매주 수요일 날 8시 30분에 한국경제TV에서 진행이 되고요. 시청하실 수 있고요. 끝나고 나면 바로 최수창 투자성지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방송 외전
방송에서 다 못담. 방송이 정확히 13분 정도 제가 진행하더라고요. 13분 안에 저 소중한 얘기들 다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지 못하는데 방송 끝나면 다 진행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 실시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최장 투자 성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00명이 실시간 참여하는 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ETF 교육, 나 혼자 한다 ETF 교육 이번 8월 1일 오후 6시에 진행하고요. 오늘 결제하신 분들 안에서는 USB를 소정에 평생 소장할 수 있게끔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결제하셔서 혜택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진행하는 나 혼자 한다 ETF의 목표는 혼자서 매년 계좌 수익 20% 달성하는 겁니다.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 비책 공유하는 겁니다. 저하고 함께 공유하실 분들 TF상 투자성지 유튜브에 현재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 한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신데 그 많은 분들이 함께 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